자, 안녕하세요. 주식인 방송의 하창범입니다. 네, 신현식입니다. 아, 대표님 혹시 산수유로 아십니까? 산수요? 예. 네, 그 음료수 아닌가요? 왜요? 그 왜요? 이제 봄이 오는 첫 번째 신호거든요. 아, 예, 그게 먼저 피고 네. 진달래가 피고 난 음료수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네, 개나리도 피고 네. 날씨는 이제 이번 주부터 좀 그런 것 같은데 장이 좀 산만하지 않습니까 요새? 그죠. 이제 어저께 코스닥 시장이 좀 상당히 좀 안 좋았죠. 네, 3일 된 것 같은데. 그죠. 알테오젠이 좀 밀리면서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좀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양곤이 형이 아침 유튜브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해요? 원래 그 네. HLB는 결과를 유튜브 방송으로 해요. 네, 아침 그렇구나. 유튜브를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또 HLB가 안 그래도 미리 빠졌었는데 또 보안 서류 내라고 해서 그죠. 근데 오늘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느낌이. 작년에도 뭐 5월달에 거의 한가까지 점 한가까지 가가지고 그죠. 왜냐하면 그 기대감 때문에 막 두세 배 올라갔기 때문에 네, 불발됐다. 그래서 저 사실 그 3주 전에 나왔을 적에 21선 있을 때 금요일 날 이제 쫙쫙쫙 올라갔잖아요. 기대감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21선을 지지를 못해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3월 20날 발표했다가 지금 21일로 연기됐을 적에도 차트가 좀 무너져서 좀 리스크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좀 안 들어갔거든요. 참 그것도 네, 결과가 좀 그것도 하나 있고 네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음,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기록을 하나 세웠어요. 이야, 아직은 뭐 웬만하면 금감원에서는 패스할 것 같은데 3조 6천의 유상증자 해가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시간에 한가까지 갔거든요. 3조 6천억이면 시가총액이 32조니까 이것도 뭐 SDI하고 비슷하네요. 예. 금액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증권사에서도 이제 손질 치는 증권사가 몇 개 나오거든요. 아침에 삼성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가 정보 공개 전까지 불확실성한 존재, 투자 의견 홀드 하향 이런 것도 있고 오늘 좀 산만하겠네요. 아니 지금 목표가를 잠깐만 유상증자 나오기 전에는 목표가 상향 나오지 않았나요? 72만 원 정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믿을 만한 게 전혀 안 되는 거야. 네, 이게 오늘 조금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만 이제 6만 전자가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저는 이제 삼성전자 그렇죠. 그래도 뭐 SK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갔죠. 아니요, 저는 요새 삼성을 이렇게 빨리 갈 거란 안 봤는데 네. 뭐 잠깐 여담 삼아 아침에 좀 시간 있으니까 50분부터 예상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너무 원초적인 질문인데 얼마까지 지금 생각하십니까? 만약 뭐 갖고 계시거나 뭐 그냥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도 삼성전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난 지겨워서 좀 못 갖고 있겠다. 그럼 6만 원. 그죠? 어저께 6만 원 6만 찍었죠. 원. 네. 네. 근데 조금 더 갖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6만 4천 원 이상. 그리고 또 이제 또 제가 어제도 800만 주나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수급 되게 많이 보는데 네, 완전히 돌아섰고 또 보니까 또 이제 슬슬 또 이제 헛소리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 뭐 10만 전자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데 10만 전자 가려고 그러면 코스피가 최소 3천 포인트 이상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제 현실 가능한 거는 네. 6만 4천 원. 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만난 거는 뭐 상관이 없는 거죠? 네, 크게 상관없죠. 네, 그거는 갑자기 나는 예전에 약간 앨런 머스크가 빙의를 했나 느낌 갖고 들어서 그냥 여담사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상관이 없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남아 있는 게 하나뿐이 없잖아요. 삼성전자. 네.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할 거냐. 그거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쪽. 파운드리는 좀 안 좋긴 하는데 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그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주가 매출은 예상치를 조금 뛰어넘게 원래 79억 달러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했었는데 글자 조금 작네요.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80억 달러 정도 나왔고 주당 순이익도 1.44달러 정도 예측해서 1.56%. 그러니까 지난 실적 같은 경우는 25년도 피지컬 분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실적 자체는 전망치보다 잘 나왔고요. 중요한 거는 과거 실적보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일단은 HBM 시장에 대해서는 역시나 조금 피력을 했습니다. 올해 25년도 HBM 시장에서 한 350억 불 이상을 좀 전망을 한다. 예, 고리 전망을 해봤고 연간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이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쪽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이상 투자하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HBM 시장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거의 합쳐가지고 90% 이상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아직 본격 진입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근데 올해가 이제 원년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반등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현물 메모리 가격이나 메모리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전망을 보니까 디램 같은 경우는 약간 뭐 하이 싱글 감속이 무슨 말이지? 이건 잘 모르겠고 낸드 쪽이 보통 지금이 좀 부진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삼성도 그렇고 최근에 모간 스탠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당장 다음 달이 2분기니까 4월부터 약간 낸드 가격도 소폭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 이제 비트크로스를 말하는 거고 근데 이거 마이크론은 낸드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는 안 보네요.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잡혀있지 않습니다. 요거 제가 자료를 잘못 설명드리는데 비트크로스가 이제 낸드가 소폭 상승이고 ASP 평균 판매 단가 그러니까 메모리나 낸드의 가격 같은 경우는 미드 싱글이란 말은 사실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은 한 자리니까 10%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0에서 5% 정도 디램 가격의 상승을 전망하는 거고 낸드 쪽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긴 봤습니다. 근데 아마 시간에서 이거 3% 아니고요. 지금 낙폭을 조금 좁혀가지고 2% 정도 수준에 있는데 그렇게 임팩이 강할 것 같지는 않네요. 혹시 마이크론 실적하고 네. 오늘 삼성이나 하이닉스 주가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최근에 뭐 마이크론 뭐 실적이 좋으면 뭐 영향을 좀 받긴 하겠지만 네. 별개로 봐요. 별개. 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나스닥이나 다우가 올라가든지 빠지든지 상관없이 국내 시장의 코스피 쪽에 그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이제 매기 자체는 삼성전자로 쏠리기 때문에 저는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는 조금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매물이 매도 매물이 아니고 이제 눌림목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거의 이번 그 GTC 2025에서 밝혔던 거 비슷하네요. 예, 거의 뭐 HBM 이제 4 이야기하고 그죠. 이거는 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우리 하나 에어로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하나 에어로. 혹시나 체크 안 하셨으면 제가 그냥 네, 하셔도 돼요. 무려 3조 6천억이고요. 이제 한 1조 중반 정도는 이제 시설 투자 들어가고 한 2조 원 정도는 이제 타법인 취득 자금. 최근에 호주업체 인수하는 것도 있고 그거는 사실 뭐 얼마 안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이제 방산 그러니까 능력을 캐파하겠다는 건데 왜 이 시점에 했을까에 대한 고민은 저도 어제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 입장만 놓고 보면 가장 좋은 시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로 하여금 놓고 봤을 때는 내가 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고민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가장 핫한 섹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핫함 자체가 유상증자 그러니까 회사로 놓고 보면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 맞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방산 기업들이. 근데 주가로 놓고 보게 되면 약간 높은 프리미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회사만 놓고 보면 앞으로 2, 3년 또는 뭐 하나가 지금 보니까 2035년에 매출 70조에 영업이익 10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 보면 뭐 틀린 건 아닌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1, 2년 동안만 놓고 보게 되면은 제가 생각까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약간 가격이 버품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원래 40만 원 정도 했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죠. 예. 근데 이제 2월 접어들어서 40만 원대에서 한 오른 것도 한 70% 되는데 요거는 결정적으로 최근에 약간 그 관세 노이즈로 인한 프리미엄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이는 발행 예정가 60만 원이라는 이 가격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가까이 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4월 24일 정도가 배정 기준이라 그때까지 한 달 정도 남았고 팔고 기다렸다 유정을 받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은 그냥 내비뒀다가 4월 23일 기준가 권리락 때 가서 유상증자 발행 가액은 그때 바뀌니까 네. 그때 바뀌죠. 좋을지. 예. 아니면은 야 뭐 유정이고 뭐고 됐다. 예, 차라리 유정 끝나고 나서 아예 다 죽고 나면 나중에 보겠다. 그런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만약에 갖고 있다면 어떤 전략을 펼치시겠습니까? 저는 갖고 있다. 예, 갖고 있다. 그럼 저는 정리할 것 같아요. 정리할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와 있고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공매도 이슈 때문에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주식 350개 공매도가 제기되는데 지금 우량주장세에서 하나 에어로 뭐 그다음에 하나그룹주 그다음에 레인보우 뭐 이런 것들 주도주들이 공매도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이미 주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주도주에서 이제 삼성전자로 바뀌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골치 아프게 이거를 증자를 받고 막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그다음에 그 의견이 좀 달라요. 제가 이제 저번에 삼성 SDI 얘기했을 적에는 그냥 보유 유승증자가 나와도 네. 그냥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거의 바닥권에 워낙 바닥이니까. 네, 바닥권에 와서 뭐 크게 빠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어저께 5% 올랐는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반대 개념이에요. 너무 많이 올라와서 유상증자 악재뿐만 아니라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이제 들어오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그냥 주식을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예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회사 관점에서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에 유고상 증자를 진행을 했고 주가 관점에서는 가장 최악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예. 반대로 삼성 SDI는 회사 관점에서는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고 언제 업황이 개선될지 모르니까. 근데 유상증자 주가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주주 입장에서 똑같이 2, 3년 기다렸을 경우에 주식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고 그 내용이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좀 말이 많은 게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만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제가 깊게 들어가게 되면 얼마 전에 하나에어로가 하나오션 지분을 2조 원을 가져갔거든요. 네. 근데 주가를 얼마에 가져갔냐면 이 하나오션의 지난주 그 블락딜 요 날이니까 1월 3월 11일 날 엄청나게 비싸게 가져간 거죠. 되게 비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하나에너지 IPO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약간은 제거 하나그룹 전체에 대한 저는 이미지가 회사의 장기적 플랜과 국가적인 걸 생각한다면 되게 긍정적이나 주가 관점에서는 최근 2, 3월 달에 한 50% 이상 점핑된 거에 대한 어떤 매력도는 유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결론이 나오나? 자, 두 번째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할까요? 또 빠꾸 먹었어요, 대표님. 뭘 바꿔요? 아, HLB요? 또 차 빼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키움증권이 안 열려서 노트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 키움증권이 어저께도 뭐 최근에 NXT 때문에 약간 이슈가 있습니다. HLB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HLB는 안타깝게도 이번에 다시 한번 CLC라고 이야기하죠. 서류 보안. 그래서 글쎄요. 작년 5월 달에 이렇게 이제 1차에서도 빠꾸 먹어 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작년 5월 달 그림입니다. 1차 점 하한가, 2차 하한가까지 가면서 뭐 중간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났었는데 지금 HLB의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3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 영향력이 2%라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만큼은 아닙니다만은 일정 부분
투자 심리에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도 2%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네요. 이게 이제 만약에 HLB가 한가를 갔을 경우에 30% 정도 빠지니까 코스닥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0.6% 정도. 예. 근데 이제 그룹주들이 또 있으니까. 근데 뭐 제가 점 한가를 너무 단정해서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이 회사가 잘 아시겠지만은 90만 주 아침부터 쌓아놨네. 가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주주분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사건이나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결과 발표를 앞선 시점에서 차트가 무너졌다고 하는 거는 혹시나 모를 기대감으로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거는 항상 좀 위험하고, 또 하나가 이 주가라는 게 회사는 영원한데 어떤 이벤트가 이렇게 어떤 특정 날짜에 걸려 가지고 회사의 흥망과 주가 흥망이 나오는 그런 데에서는 사실 안타깝지만은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었게 되면 너무 어이없잖아요. 예, 이런 게 좀 있어서 오늘 제가 좀 염려되는 거는 HLB 주가가 내려감으로써 다시 한번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국내 투자 심리가 특히나 코스닥 개별주들이 이렇게 지수에 되게 흔들리면서 개별 종목들이 지금 주풍락엽인데, 코스닥은 사실 지수가 밀려버리면 개별 뭐 최근에 뭐 일부 종목들이 되게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조금 염려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대표님 그 HTS 세팅할 때 동안에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금요일이라서 그런 건 아니라 코스피 쪽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수를 잡고 있어서 그게 나쁘지 않는데, 코스닥 쪽이 오늘 조금 변동성이 또 한 번 더 염려되는 그런 불안한 금요일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설마 점 하한가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아유 참. 다 됐습니까? 네, 다 됐어요. HLB 이야기 조금만 더. 네, HLB는 지금 현재가 좀 보면요. 잠깐만요. 그것도 없어요? 90만 주 쌓아놨던데. 그러면 이거는 뭐 진짜입니다. 이거 좀 죄송한데 네, 90만 주가 쌓여 있으면 점 하러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점하러 가면 지금 예전에도 이렇게 이제 점하러 갔다가 2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최대한 HLB는 내려오게 되면 시가에서 좀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가에. 아니 점 하가 매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 수 있다면? 네, 최대한 가능하면 시가에 매도하는 전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사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좀 제가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 옆으로 이렇게 그냥 점화 간다면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곡소리해서 죄송합니다. 200만 주 쌓아놨네. 네, 이게 200만 주면 뭐 제가 봤을 적에는 점이죠. 네, 이거는 점하러 좀 시작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나그룹주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그룹주는 뭐 점화까지는 안 가도 10%. 이거 60만 원 깨는 게 시간 문제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죠. 지금 시가가 17% 정도 되네요. 마이너스 17%.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약간 증권사에도 손절치네요. 메리츠에서도.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때문에 이제 하나그룹주 전체적으로 주가가 이제 좀 많이 빠질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그룹주 전체만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타 방산주. 네,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였던 우량주 섹터들, 뭐 방산, 원전, 뭐 이런 애들이 돌아가면서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지금 되게 안 좋습니다. 상당히 지금 보면 네, 동시효과 흐름이 상당히, 현대 로템도 4%. 그렇죠. 최근에 근데 LIG 넥슨도 그렇고 다 약간 밀리고 있었거든요. 대동기업도 지금 8%대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그룹,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상자를 통해서 기존의 주도주들은 이제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냥 삼성과 SK만 괜찮고 나머지 섹터들은 지속적으로 좀 소외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한 밤 11시까지 한 2시간 이상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그거 지금 저희가 유튜브 댓글에 올려드릴 거니까 뭐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봐주시고, 하나그룹이 유상증자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하나오션이 지난 23년도에 무려 2조 원대 유상증자를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랑 조금 더 비슷할 수도 있다는 게 제 지론인데, 하나가 이제 예전에 하나오션이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죠. 예,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이후에 5월달 정도 인수했나요? 그리고 나서 인수한 이후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하나그룹으로 가면서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는 그 당시 주가가 2만 원대 주가가 5만 원대까지 올라간 상황이 있었죠. 그 상황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오션은 지금의 하나오션은 이제 승부수를 던진 게 바로 2조 원대 유상증자였습니다. 그 당시 유상증자만 할 때만 해도 많은 투자분들이 또 똑같은 염려, 장기적으로는 하나그룹으로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방산에서의 어떤 역할 자체가 강화되지 않을까, 예, 그런 말도 많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2조 원 정도 중에서 8천억 정도가 하나그룹에서 부담을 했고 1조 2천억 정도가 주주 배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실권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1년간의 고배 끝에 주가는 극적으로 다시 딱 1년 걸렸거든요. 물론 이번에 1년 걸린다고 꼭 과거가 그랬기 때문에 그때의 방산과 지금의 방산 다른 건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때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뭐 폴란드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슈는 좋았고, 그리고 이제 작년도부터 다시 이런 결과가 왔는데, 아마 이번 같은 경우도 데칼코마니처럼 거의 비슷한 주가 패턴과 가장 분위기에, 물론 미국의 미 함정 MRO 사업이라든지 잠수함, 미국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 대한 어떤 일정이라든지 트럼프라는 그런 걸 생각하면 23년도보다는 조금 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아쉬운 면이 많은 게 지금 하나그룹주의 약간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근데 이게 웃을 게 아니에요. 삼성만 강하잖아요. 그죠?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만 강세 흐름이 연출되는 장입니다. 시장에서 이제 이런 말을 잠깐 하던데, SDI가 유상증자 때리고 하나가 지금 3조 때리니까 다음 또 누가 유상증자 때리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알 수가 없어갖고 한 가지 이제 뭐 힌트면 뭐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주식이겠죠. 최근에 보면 다 대형주들 쪽 위에 주가가 좋을 때 유상증자를 하니까 그런 주식들이 좀 유상증자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요. 자, 오늘 동시효과 좀 잠깐 좀 볼게요. 동시효과 보면 하한가네, 하한가. 하나여로가 하한가야. 물론 이거는 호수 같은데. 네, 일단 뭐 SK 하이닉스는 지금 시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2.3%. 그다음에 삼성전자 1.16%. 그리고 나머지 섹터들은 다 뭐 대부분 안 좋아요. 한번 좀 보면요. 지금 보면 우리 하락하는 거 먼저 좀 볼게요. 좀 HLB 그룹주가 지금 다 네, 거기 뭐 다 점화 아닙니까? HLB 들어가는 애들은 다 이제 하한가에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하나에어로도 뭐 하한가. 이건 점화네요. 거의 뭐. 네. 그다음에 오리엔트 전공, 하나그룹주 뭐 이런 애들,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그래서 오늘은 하나그룹주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야당 관련 인맥주들 다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상승하는 업종은 지금 이제 태형건설. 근데 태형건설은 좀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니능률, 네, 애니능률, 그 다음에 대한강통신, 5G죠. 그 다음에 코리아나. 그래서 지금 오늘 주가가 상승하는 업종들은 이제 중소형주에서 상승을 하고 화장품하고 그 다음에 5G. 네. 5G 쪽, 그 다음에 여행 관련주.
근데 딱 보면 이제 중국 관련주네요. 보니까 그런 애들이 상승합니다. 노란 풍선, 참 좋은 여행.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5G와 화장품 강세, 우량주들은 전체적으로 약세가 예상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뭐 어쨌든 지금 시장은 삼성하고 하이닉스, LG엔솔까지는 세게 좀 들어오고요. 아마 삼성은 어저께 워낙 또 800만 주나 들어와가지고 아마 오늘도 크게는 혹시나 차익 매물 나와도 많이는 움직일 것 같지가 않고요. 하이닉스가 이제 약간은 마이크론발 또 자신감에 조금 또 주가가 붙을지는 지켜봐야겠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흉흉해서 아침에 뭐 강세 나온다고 해서 뭐 따라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HLB 그룹주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다 하한가를 갈 것 같고 어제 알테오젠도 되게 흔들렸거든요. 네, 알테오전도 좀 야, 이것도 어제 보니까 뭐 특정 수급들이 완전히 때려버렸는데 그만큼 지금 조금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들이 사실 알테오젠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몇 개 봤더니 ABL 바이오도 그렇고 리가캠도 그렇고 한바파도 그렇고 올릭스는 또 물량도 있고 되게 좀 산만하거든요. 네. 제약 바이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제약바이오는 이제 선별적인 좀 투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시면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인데 이렇게 좀 무너졌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당연히 무너질 거고 HLB 영향에 따라서 관련 섹터들이 좀 하락할 수 있는데 선별적인 거는 이제 뭘 하냐면 이제 4월 달에 우리 그 치매 알츠하이머 관련 학회가 좀 열립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일정이 있는 그 바이오주들 그런 것들을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바이오 섹터들은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래서 추후에 알테오젠이나 HLB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나서 그때 바이오주 섹터를 좀 공략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이오주에서는 아까 이제 서린바이오가 좀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전체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메모리 반도체 소켓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좀 힘이 좋았던 심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소폭 약간 강세가 들어오는 수준입니다. 뭐 주가는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개별주의 흐름이 좋지 않아가지고 심텍이나 TLB 같은 소켓 관련주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탄력성을 많이 낼지 여부는 또 장 열리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주가 삼성전자와 지수가 강했고 나머지가 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65만 원대 유상증자 발행 거는 예전가입니다. 예전가고 이거는 총 최종 결체가지고 5월 달 정도에 확정이 되게 되고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유상증자의 발행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 참조하셔서 60만 5천 원이라는 그 유상증자 발행 가격은 예전가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했다. 바로 네. VI네, 바로 VI야. 지금 선물은 이제 개파락해서 좀 양봉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2차 전지주들은 좀 괜찮아요. 네, 2차 전지주들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들은 저는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의 이제 한 주간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나쁘지 않다. 2차 전지는 오히려 기회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선별적으로. 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를 들어가기에는 좀 힘든 구간대이기 때문에 업종 선택을 상당히 좀 잘 하셔야 수익을 극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보니까 아침에 이제 알테오젠은 어제 워낙 끝까지 내린 게 있어가지고 아침에 좀 초반에 그래도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힘이 좀 있고요. 아까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 이 한미 반도체는 아무래도 마이크론에 대한 HBM에 대한 자신감도 좀 필요가 됩니다. 한미 반도체가 이제 마이크론 쪽으로도 TC본드 장비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지난 그 연초에 많이 올랐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있고요. 주가는 약간 내려오는 21선이라서 아마 차익 매물은 조금 있어 치워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반도체 소보장들이 주 초에 한번 달리고 나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일단은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는 효과는 조금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뭐 HLB는 안 볼게요. 어차피 뭐 점 하한가라 이게 뭐 풀리겠습니까? 예, 이거는 안 풀릴 것 같고 현재로서는 하나그룹주들은 지금 아침에도 여전히 이제 갑론을박이 많을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도 오늘 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매도가 맞는 것 같고 물론 뭐 시점 같은 경우는 가격을 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전체적인 스탠스는 매도 스탠스로 접근하는 게 뭐 한 보통 이런 거는 이제 한 3일 정도 잡아가면 되거든요. 세 주를 갖고 있다면 뭐 오늘, 월요일, 화요일 날 이런 게 좀 있는데 저는 하나가 이번에 무리수를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점적으로. 예. 네, 오늘은 그냥 딱 보니까 주가 자체가 이제 중국 관련주들 쪽으로 올라가요. 뭐 5G,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여행주. 네. 그래서 이 포커스 자체가 이제 중국 관련 수혜주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토니모리가 일단은 좀 많이 올라갑니다. 5%대. 토니모리가 5%대 상승, 그 다음에 마녀공장, 그 다음에 노란풍선, 네, 노란풍선 여행주들 좀 움직이는 흐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중국 관련주에서 또 그 관련 섹터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못 움직인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매매하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카지노라든가 면세점은 조금 좀 시간 걸릴 것 같고요. 네, 카지노, 그 다음에 뭐 항공주라든가 수남의 관점에서 미리 선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포스코가 어제 엄청 강했거든요. 네네. 포스코 홀딩스가. 예, 오늘은 근데 다 조용조용합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모비스도 좀 조용조용하고 아마 시장이 저는 사실 삼성전자 이렇게 강할 때 장 별로 안 좋게 보는데 역시나 삼성전자 주가만 제일 강하고 지수를 잡아주는 관점에서 여타 섹터들은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화장품 개별주나 그런 건 좀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조금 흉흉하긴 하네요. 어제 근데 제약바이오들은 삼천당도 그렇고 좀 다 밀린 게 있다 보니까 아침에 들어오는 이 반발 매수가 그렇게 이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하락세가 좀 멈추는 그림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타 방산주도 현대 로템이나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조금 탄력성이 덜했었는데 뭐 이렇게 급하게는 안 빠지지만 어쨌든 방산주 들어온 자금 자체가 조금 힘이 약해진 거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코스닥 시장이 좀 밀려요. 여러분들 좀 오늘 좀 밀리는데. 그 네네. HLB죠 영향이. 그죠. HLB도 있고, 네. 네, 알테오젠도 좀 올라갔다 빠지는 영향도 좀 있는데, 지금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밀려도 좀 제한적이에요. 다시 한번 710포인트 정도? 네, 이 정도 내려오면 뭐 반등권이니까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코스닥 지수가 710까지 좀 내려온다. 내려올 수 있다. 인지하시고 좀 신규 매수 가담하던가 아니면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 HLB나 뭐 이런 악재가 있는 기업들은 좀 예외이긴 해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예외적으로 좀 매도 의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HLB가 말씀하신 대로 시가총 코스닥은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이제 삼성전자 코스피처럼 압도적으로 18% 하이닉스가 8% 이러질 않고 알테오젠만 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HLB가 이제 하한가를 가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또 1.6%까지 밀려서 생각보다 이거 보시면 지금 코스닥 종목들인데 A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착시로 인해 가지고 그 영향은 그리고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증시도 제가 생각할 때도 물론 이제 다음 주 이벤트가 좀 많아서 그런 거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오늘 뭐 이렇게 조정 나오는 것보다 다음 주가 이제 그 정치적 불확실성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안 돼서 네.
그죠? 애니능률이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 테마주 아닙니까? 그 정치인 테마주? 네,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 이제 왜 씨 웃으세요? 웃는 게 아니고 좀 웃었네?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서. 아니야. 갖고 있네. 아니 저 이런 거 안 합니다. 내가 그런 촉은 좋아해요. 네, 이봐봐.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는데. 딱 좋아하는 자리는 어제 개박살 났을 때 사가지고 네. 지금 10% 먹었더니 표정 얼굴이 지금 네. 한한데 뭐 아 그게 아니고요. 한해. 저는 2차전지뿐이 안 갖고 있습니다. 네. 아니 아까 손 꼼지락거리시던데. 아 그냥 본 거예요. 아 이게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이제 다른 건 지수가 좀 밀려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정치적 그 불확실성이 이제 그 결정이 좀 만약에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나오면 주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리엔트 정권 같은 경우는 이제 9% 밀리고 반대로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치인 테마주죠 이 능률도. 그죠? 인맥 테마주. 네네. 현 정부 테마주. 아, 네, 네,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코스닥 710이라는 거는 정치적 리스크가 없을 때, 없을 때 관점이고 만약에 그게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면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 모두 좀 밀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래도 뭐 우리가 뭐 나쁜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하이닉스가 그래도 이렇게 21만 5천 원까지 아마 마이크론에 반영한 영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원래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아까 주가 동행 흐름 있고 뭐 낸드 가격도 있고 HBM 이야기도 있고 또 소캠 이야기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자꾸 이제 TLB라는 종목을 보게 되는데 이제 TLB나 이런 기업들은 조금 변동성이 좋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뭐 최근 어쨌든 간에 반도체 종목들도 다 가는 건 아니고 좀 둘 탄력돼 있습니다만은 뭐 하이닉스라든지 소캠이라 이런 기업들은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지금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주반도체도 아침에 변동성이 한 4.6% 정도가 나오긴 나오고 요거는 이제 LPDDR 관련주로 볼 수가 있긴 있는데 예, 이런 것도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이 이제 레거시 쪽은 조금 주춤되고 소캠이나 이렇게 이런 관련주 쪽으로 매기세가 좀 들어오고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그래도 이게 티가 안 나는 것 같아도 갭을 뚫었지 않습니까? 20만에서 그래서 약간 종가까지 파워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잡히진 않는데 지금 체결 강도가 200% 정도니까 나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 흐름 자체가 일단 우리나라 강세 특징 중에는 하나다 그렇게 보겠고 오늘 제가 보니까 어제 이제 코스닥이 너무 터져서 그런지 의외로 어제 많이 빠졌던 바이오나 엔터 쪽에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네요. 예. 그러니까 HLB 살신 승인하여 여타 종목 쪽으로 반발 매수가 들어오니까 어제 로봇도 많이 빠졌었는데 기술적 관점에서 조금 세진 않지만은 네, 로봇주들도 좀 반등세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는데 어제 좀 많이 폈죠 사실 시장이. 그죠? 많이 빠졌죠. 오늘 지금 보니까 테마주왕 현식이형. 전 테마주 안 합니다. 네. 아니 뭐 잘 하셨어요. 먹으면 장땡이지 뭐. 그것도 영역이죠. 근데 오늘 저는 이제 괜찮네 장이 그래도 다행히. 네, 느낌이 딱 오고 있어요. 뭐 어떤 느낌?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빠지면 2차 전지 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요? 네, 배터리 원래 갖고 있습니다, 우리장이는. 아니 갖고 있는데 이제 계속 못 가서. 아니 뭐 전혀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이게 워낙 지금 엘젠솔이나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 안 빠져요. 예, 안 빠지고 있다는 그래서 삼성 SDI 올라오는 거 이제 지금 딱 보니까 삼성 SDI가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배터리 3사 업종들이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나머지 이제 여타 애들도 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늘은 좀 포기하고 이제 다음 네. 주에는 2차전지주들이 반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오늘 다행스러운 건 아침에 지금 어제 푹 빠있던 종목들이 그래도 뭐 물론 뭐 빠진 거 대비해서는 미미합니다만은 조선하고 저쪽에서 밀리면서 약간 코스닥이 좀 우려스러웠던 게 보로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너무 빠졌었는데 일단은 코스닥에서 HLB 빼고 나면
반발 매수가 조금 들어온다는 게 그나마 좀 특징이네요. 뭐 그나마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제주 반도체도 바로 탄력성을 잃지 않고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려와는 달리 좀 괜찮아 보입니다. 딱 하나 쪽만 안 좋습니다. 하나 솔루션까지 하나 그룹주 다 때려 볼까요? 한화 솔루션 이건 태양광인데도 이제 좀 그렇고 이러면 하나 비전까지 영향을 미칠 건데. 네, 그냥 하나그룹 쭉 그냥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주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최대 주주가 한화거든요. 네. 주 하나도 9%. 야, 다 트는 같은데. 오늘 근데 2차전지에서 에코프로 머티가 분위기가 좀 안 좋네요. 뭐티요? 네, 머티가 지금 4%대 하락하네요. 4%대. 그게 뭐 반대 매매 아닐까요? 에코프로 모티도 그 물량이 많아서 반대 매매. 반대 매매. 네, 이게 그 워낙 개인들 수량이 좀 많았던 거라. 네. 그 오늘 뭐 처음부터 개인이잖아요. 야, 갑자기 2차전지주들 분위기가 저기 에코프로 머티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저는 지금 이제 딱 봤을 적에는 네. 이제부터 이제 들어가야 된다. 네. 지금 오늘이 3월 21일인가요? 네. 오늘부터 이제 뭐 악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상증자 악재 없으면 이제 오늘부터 잡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주주들이 제가 지난번에 그 SDI 때문에도 좀 그랬는데 네. 이게 잠을 못 자요. 그냥 유정 때릴까봐. 유증이요? 이게 삼성이 저러고 하나가 저래버리니까 주주들이 요새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돈을 얼마 갖고 있나 한번 좀 봐야 되겠네요. 현금성 자산이 없어요. 없다고요? 네. 한번 없어요. 좀 삼성은 돈이 있는데 우리도 삼성은 돈이 있는데 우리한테 뜯어간다 했고 800억은 있네. 하나도 제가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꽤 많이 숨가놨더라고요. 네. 3조 정도 이익잉여금도 있고 캐시도 뭐 바로 땡길 수 있는 캐시가 1조 3천억 정도 있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가만히 있으면 올해 연말에 2조 내년에 2년 동안 5조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입장에서는 뭐 그건 알겠는데 지금이 적기다 하면서 이제 지른 거거든요. 저는 일단은 오늘 머티는 매수견. 머티. 네. 에코프로 머티. 67,400원. 네. 뭐 6만 원, 6만 8천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에서는 그냥 뭐 차트로 한번 풀어줄 수 있어요?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거는. 차트로. 네. 여기 보시면 네. 지금 여기 횡보하잖아요. 자, 잠깐만요. 여기 이제 횡보했다가 좀 빠지니까 투매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이게 최대 맥시멈 하락하면 한 6만 4천 원까지 빠진다고 보시고 오늘부터는 좀 분할로 들어가셔야 돼요. 한 6만 7천 원부터 한 6만 4천 원?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한 6만 원? 그냥 안 내려오겠지만 내가 돈이 있으면 한 1,000만 원 있다면 한 500 들어가겠네. 저 같으면 500. 그다음 6만 원에 또 500. 이렇게. 그래서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좀 팔겠죠. 예, 이게 지금 횡보했다가 지금 이제 이게 코마 상태에 있다가 밑으로 빠지면 투매가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RSI 보조 지표도 이제 30건. 좀 안정적이게 하실 분들은 하루 이틀 보다가 이 30건 밑으로 내려왔을 적에는 과매도. 네, 그때 뭐 그냥 하셔도 되거든요. 그 가격이 아마 한 6만 5천 원 이하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는 사실 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이제 모든 2차 전지가 저점을 찍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SK온이 그저께 15조 원 규모의 닛산 쪽으로 배터리 공급한 거 있잖아요. 물론 날짜는 28년도 봅니다만은 이렇게 투심이 안 좋을 건 아닌데. 그리고 제가 아까 한미반도체 기사가 하나 나왔네요. 역시 그 조금 올랐던 게 어디 갔니 너? 한미도 근데 최근에 좀 어려워요. 이게 주가 관점에서는 기사 조금 나왔던 거는 마이크론 쪽으로 HBM3 12단 GB300이죠. 엔비디아 승인 났다는 어떤
내용 기사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 TC 본드. 근데 이거는 이제 한미가 어차피 이제 하이닉스 메인 매출에서 또 마이크론까지도 확대하기 때문에 길게 보면 나쁘진 않는데 뭐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국내 증시가 약간 글로벌이 좀 이제 작년에 말이 오는 주식에 대해서 개별주들이 조금 못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팩트만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그래도 오늘 지수는 뭐 조금 약한데 하나 시스템도 박살이란. 얘도 뭐 한 10% 이상 빠졌을 텐데 시스템이. 7%. 안 좋다. 태성이란 종목이 제가 좀 보는 종목인데, 아유 언론 오네. 요즘 언론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님 요새 M83은 안 보세요? M83이요? 그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옛날에? 아니 옛날에 하고 안 보죠. 그냥 11월 달에 하고 안 봤던 건데 뭐 추세가 좋네요. 추세는 상당히 좋네요. 요게 그때 3월 초에 그 미키 17? 네, 영화. 맞아요. 그거 지금 잘 나가나? 그거 관련주로 좀 상승했던 것을 좀 보여지긴 합니다. 네네. 요새 그 혹시 저는 주말에 좀 챙겨 볼까 하는데 네. 폭삭 다 망했수다? 속았어. 망한 게 아니에요? 속았어? 폭삭 속았어라고 박보검하고 아이유 그 나오는 그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저는 아예 안 봐요. 나도 제주도 방언을 몰라가지고 네. 폭삭 속았수다 그러길래 사기당했나 싶은데 그게 뭐 네. 제주 방언으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요새 그거 따라하는 그 밈이 좀 많아요. 뭐 폭삭 망했수다. 뭐 망한 건 아니고요. 주말에 폭삭 속았수다나 좀 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너무 힘드네요. 대표님 이번 주는 좀 어떠셨습니까? 뭐 고난의 시간이긴 하죠. 고난의 시간인데 이제 원칙을 갖고 그냥 밀어붙여야죠. 밀어붙여야 됩니다. 원칙이 바뀌면 이제 망가지니까 원칙을 갖고 그냥 들이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가끔 하는 이야기가 사실 삼성전자 주가 잘 갈 때 재미없다는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뭐 파네. 파는 게 아니고 그러셨구나. 지금 유튜브 구독자 3,000이 돌파돼서 그 구독자 본 거예요. 네. 자, 삼성전자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우리 준비한 거 하죠. 이런 각도 1년에 자주 나오는 각도 아니죠. 이거 거의 뭐 주가가 이게 엘리베이터죠. 이건 에스컬레이터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죠? 거의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삼성전자가 수급을 다 쓸어가니까. 네, 지금 이제 당분간은 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은 좀 죄송한데 삼성전자 좀 밀려야 돼요. 밀려야 다른 애들이 상승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주도주들이 죽으면서 삼성전자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삼성전자가 죽으면 과연 다음 순환매 업종은 뭐가 움직일 거냐? 저는 2차전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고점 찍고 조정 나올 때 저는 2차전지의 반등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저기 차트 잠깐 보면 여기서 매매했었어요. 여기서 57,000원대 들어가서 여기서 막 더 밀릴 때 더 사고 그래서 평균 단가를 여기서 맞춰놨고 여기서 매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거워서 안 들어갔는데 아무튼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64,000원까지는 뭐 한 번에 가기는 힘들어요. 한 번에 가기는 힘들지만 좀 눌렸다가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뭐 화면 같이 좀 저도 같이 봐주시면 지금 시가총액 순으로 쭉 보면요, 삼성전자가 지금 빨갛습니다. 빨갛고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바까지는
좀 빨간데 오늘 이제 삼성바이오와 또 LG엔솔이 시가총액이 잠깐 바뀌었네요. 예, 바뀌었고 확실히 파란 종목이 많죠. 최근에 좀 힘이 좋았던 금융주들도 조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블랙홀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워낙 삼성전자가 비중이 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뭐 최근 올라갔던 종목들 뭐 모비스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자연스럽게 조금 눌림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신 대표님도 삼성전자가 너무 달리면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되게 좋지만 시장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지금도 보시면 제가 시가총액 한번 화면 보이는데 넘겨보면 다 팔았잖아요. 전부 다 팔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하나나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런 게 좀 자주 현상이 생기고 LG전자 이야기 잠깐만. LG전자가 어제 보니까 러시아 공장을 3년 만에 좀 가동을 한다고 해요.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 조금 공장을 중단했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최근 LG전자가 또 인도 IPO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LG전자는 대표님 보십니까? 저는 안 보고 있어요. 잘 안 보실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삼성전자도 지금 전문가 생활 20년 만에 예. 올해 처음으로 추천한 겁니다. 아, LG전자도 안 보고 있는데 뭐 근데 LG전자도 뭐 지금 자체로는 나쁘진 않아요. 네, 아이고 잠깐만요. 네, 지금 우리 또 마기굴에 들어가려고 HLB 풀렸다고 지금 네. HM이요? 풀렸어요? 플러스는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이거 뭐 양곤이 형 뭐 유튜브 틀었나? HLB 강성 주주들 열받았다? 아니 뭐 우리 지금 뭐 우리가 뭐 그런 거 아니고 이거 이런 핫다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하는 게 좋아요. 혹시 대표님 핫다 해보셨어요? 하다는 하면 안 되죠. 그죠? 네. 이게 핫다가 사람 욕심이거든요. 진짜 하한가 사가지고 상한가 먹으면 하루 만에 주식이 더블도 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 핫다가 46,000원, 상한가가 86,000원이니까. 근데 이거 풀어줄 때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야죠. 이거는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종가에 다시 하한가로 좀 갈 수가 있고 이게 지금 보면 왜 얘기를 하냐면 주가가 이렇게 좀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 상승했죠 이게. 이러다 잘못하면 진짜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FDA 승인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불발됐잖아요. 그럼 이건 주가는 원상태로 가요. 나중에 결국에는 3만 원대가 원상태야. 3만 원대가 원상태니까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여기서 만약에 핫다를 할 거면 빨리빨리 뭐 2, 3% 먹고 나와야지. 뭐 오버나이트 하시고 그러다가 이게 잠기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처럼 네. 이 핫다는 안 갈 것 같긴 해요. 제 느낌은. 이게 네. 이제 두 번째다 보니까 작년도는 이건 사실 저희가 예측한다는 되게 위험한 발상인데 저도 이제 작년처럼 이 핫다는 안 갈 것 같고 아마 오늘의 흐름이 한 땡겨 가지고 이런 흐름인데 사실 이제 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하한가 풀린 게 되게 그래도 그나마 좋은 거고 근데 혹시 신규나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시던 분들은 항상 뭐 자세히 누가 결과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좀 조심하시는 거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주식을 도박처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일단 하지 마시고 차라리 2차 전지 하세요. 2차 전지.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많이 빠지거든요. 네, 많이 빠져요. 특별히 밤새 유럽 쪽이나 미국에서 배터리 쪽에서 악재가 제가 알기로 없었는데 없었죠. 네. 결국 수급 이슈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에코프로 머티의 급락에 따른 그죠. 에코프로 머티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빠지고 그 여파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빠져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좀 따로따로 놀아요. 배터리 3사 주식들은 예전에는 배터리 3사 주식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뭐 에코프로라든가 네. 뭐 2차 전지 관련 뭐 전고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좀 강세인데 지금은 그 2차 전지 완성 3사만 움직이고 나머지 애들이 못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음 주에는 좀 바뀐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다음 주에는 특별히 뭐 테슬라 뭐 일부 전기차 리콜 이슈 좀 있었고 외에는 제가 알기로도 큰 일정이 없었는데 혹시나 염려했던 혹시 그거
유상이요? 유장 트라우마? 그거는- 이게 근데 물론 뭐 우측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네. 지난번에 SDI가 그 유상증자 할 때 2차 전지주가 여기서 폭삭 망했었거든요. 네, 네, 네. 이게 저도 이제 늘 그것 때문에 좀 속상했는데 많이 할점 투자 개인들 왜냐면 특히 에코프로 그룹이나 2차 전지들은 개인들 비중이 높잖아요. 그죠, 높죠. 그것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을까라고도 아니 이게 딱 타이밍적으로 지금 되게 민감한 시기에 이제 그냥 조 단위로 날려버리니까 뭐 그런 것도 하면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차트가 좀 완전히 좀 무너졌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증자를 하면 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회사에 돈은 없긴 하대요. 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돈이 없어서 유정을 못 한다니까요. 네. 이 유정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제주주 지분 자체가 실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하나가 30 제가 어제 분석해 본 거 40% 정도를 갖고 있어요. 012450인데 그럼 40%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 유상증자에서 부담하는 유상증자에 대한 자금은 대략 1조 2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거는 제가 보니까 고간에 있더라고요. 어제 다 뜯어 보니까. 근데 모든 기업들이 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SDI 유성에는 또 삼성이 SDI 자체도 캐시가 있는 거였고, 근데 에코프로는 돈이 그리 없어요. 순간응보도 별로 없던데 갑자기 왜 루머가 돌았나?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긴 있는데 갑자기 좀 많이 빠지길래 그런 거 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또 왜 이래요? 참 피곤하네 장. 개별주는 좀 어떻습니까? 개별주는 뭐 중국 관련주는 좋아요. 지금 화장품도 좋고. 네. 참 이게 문제네. 태영건설. 태영건설요? 태영건설도 급등하고 있고.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테마주 아니에요? 건설 그 저기 저번에 이거 저기- 거래 네, 정지됐다가 거래 정지됐다 풀렸죠. 네. 그 좀 위험하죠. 그다음 뭐 베셀 뭐 이런 주식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투기 성향이 있는 주식들이 좀 상승한다. 베셀? 네. 이게 그 회사 옛날에 그 드론 회사 아닙니까? 맞아요. 드론이에요. 드론. 요런 이건 애들. 너무 시가총액이 작아서 안 되겠다. 네, 시가총액이 너무 작고 화장품은 이제 마녀공장만 좀 움직이네요. 마녀공장만 상승하고 그다음에 M83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그동안 조금 버티던 전력도 좀 안 좋고요. 장이 되게 좀 뒤숭숭합니다. 예. 확실히 그냥 저가주들이 상승하네요. 저가. LG 화학도 좀 네. 그렇고 하나그룹주는 확실히 아직까지 개장하고 저희가 한 30분 정도가 지났는데 뭐 거의 매수는 별로 안 들어온 분위기입니다. 야, 10% 빠지면 뭐 끝났어요. 차트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무너졌어요. 그냥 무너졌으니까. 뭐죠 그게? 한화요. 한화. 한주 한화. 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하나 에어로나 하나자 들어가는 모든 주식들은 이제 차트 무너졌으니까 빨리 저기로 대피하시는 거를 지하로 대피하시기를 권장드리고 나중에 대피가 끝나면 반등 나올 때 제가 한번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이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저 잠깐 이오테크닉스 보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이제 좀 안전한 회사들의 주가 그나마 좀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성전자 효과의 후광인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장 자체가 좋고 나쁘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냥 삼성 항상 머릿속에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주가가 누가 봐도 다시 꺾였네 싶을 정도로 온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관점에서 여타 섹터들이 조금 약할 수 있고 또 직간접주로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도 변동성이 좀 큰 종목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오라든지 리노공업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좀 큰 종목 위주로만 상대적으로 조금 선방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SKC도 요즘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유리기판이 이렇게 개별적인 테마에서는 조금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종목 해야 되죠, 대표님?
네, 종목 뭐 자신 있게 좀 해야죠. 장이 안 좋은데. 뭐 자신 있게 준비하셨구나. 아니 자신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냥 뭐 해야죠. 뭐 장이 안 좋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예. 시작해 주시죠. 아 근데 저기네 먼저 하셔야 되네. 네. 컴퓨터를 바꿔서 예. 그게 없네요. PPT가. 아, 아니 말로 할게요. 말로 할 테니까. 아니요, 뭐. 괜찮습니다. 저도 준비는 했는데 사실 네. 제가 다시 지난번에 해가지고 네. 전기 가져왔거든요. 네. 이상하네. 이거 일진전기 지난번에 저희가 요 금요일 요 시간에 주식인 방송할 때 처음 나왔던 제가 아마 저희가 작년 9월 30일부터 이 굿모닝 작전이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첫 번째 종목이었던 걸로 기억은 나요. 주가는 최근에 3만 원 갔다가 좀 밀려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구리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 진행되는 게 있고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도 관세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전력 인프라들이 어떤 그림으로 조금 가냐하면 꼭 물론 이제 메인은 변압기 쪽인데 실제적으로 변압기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 아니다 하더라도 미국의 큰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 미국의 에너지 유틸리티 업체라든지 이런 수요 발전 설비나 이런 게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송배전 투자는 이견이 없고 그래서 지금 회사 일진전기 얼마 전에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지지한 어떤 장문의 그 회사 스토리를 좀 봤는데 실제적으로 원래 전선 쪽에 비중이 많았다가 중전기 쪽으로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숫자가 꽂히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당장 최근에 이제 3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조금 멈칫하고 있는데 이 시장 영향도 좀 없잖아 있습니다. 시장 영향도 좀 있고 요거는 시점을 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3월에는 조금 못 갔던 게 2월, 3월 못 간 게 전력 쪽인데 아마 4월 달로 갔을 때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이런 눌림목 장세가 어떻게 보게 되면 전력주를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불리한 자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이 일진전기 이야기하면서 잠깐 다른 전력주 좀 봐드리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변동성이 좀 있고 구리 가격과 봤을 때는 LS 일렉트릭을 보면 안 되고 LS를 봐야 됩니다. 근데 LS도 이제 최근 회장님의 어떤 구설수가 없잖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주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망가질 것 같지는 않고 주가적으로 다시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조금 시간을 갖고 보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다른 효성중공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일정에 효성화학 그 매각 관련된 재공시 답변 공시가 하나 있고요. 효성화학은 사실 항상 다른 여타 전력보다는 조금 더 저평가를 받는 종목입니다. 그거는 건설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데 뭐 주가는 계속 좀 눌려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좀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은 심각할 것 같지는 않고 HD 현대인력도 계속 반등은 하려고 하는데 조금 오늘 또 조금 처져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력 쪽은 매기세가 많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어찌 좀 조금 크게 보면 지금의 이 눌림 자체가 아마 다음 달에는 좀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전력 인프라 중에서 일진전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일진전기 그 오늘의 관심주인가요? 네네. 관심주까지. 네. 섹터는 안 했어, 그냥 종목만 네, 했어요. 네. 저도 이제 관심 업종하고 관심주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전고체, 사실 이제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머티입니다. 머티가 제일 좋아 보이고, 근데 오늘 관심주하고는 좀 별개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 세계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이제 2030년도까지 전체 배터리의 1.6%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우리가 보시게 되면 중국하고 LFP 배터리에서 밀렸잖아요, 경쟁이. 우리는 3원계 배터리 위주로 개발을 했고 중국은 LFP 배터리로 했어요. 근데 이제 저가형에는 LFP가 쓰이고 고가형에는 3원계 배터리가 쓰여요. 그래서 이제 전고체가 좀 문제가 되는 게 나중에 이제 상용화가 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LFP 배터리보다는 LFP나 3원계 배터리보다는 가격이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성장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종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I가 국내 3사 중에서 가장 빠르게 2027년을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2030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오온이 2028년도까지, 그리고 중국 업체도
2027년까지 상용화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의 시장은 시장 규모가 2034년까지 연평균 이제 36%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좀 가봐야 알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향후의 성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이제 배터리 기업인 CATL도 2027년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목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환농화성이 우리가 대장주고 그 다음에 CIS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의 관심주는 이제 CIS 2차 전지 전공정 장비 제작 전해질 및 전고체 배터리 제조 장비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CIS를 오늘의 관심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도 한번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8,000원대 주식 요거죠? CIS. 네네네, 그렇죠. 8,000원대 주식이고요. 요거는 뭐 제가 봤을 적에는 뭐 오늘 저점에서 매매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굳이 뭐 그 21선 이탈한다고 손절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분할로 79,000원에서 77,000원 사이에 이렇게 분할 매수로 7,000원, 네. 7,700원. 7,700원하고 네. 7,900원 사이에서는 분할로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일진전기하고 CIS입니다. 하나는 전고체 쪽이고 하나는 전력인프라인데 네, 한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피디님 뭐 투표합니까? 투표해야죠. 네, 근데 저는 일진전기가 더 좋아 보이네요. 저는 네. 아유 뭐 요새 네네. 시장이랑 저랑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네네. 내가 지금 하가 좀 많아요. 한번 다음 주 되면 또 올라갈 거예요. 이제. 아니 지금 네. 예상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프로그램 매도예요. 종가까지 때리겠구만 거의. 이게 펌웨가 들어오거든 펌웨가. 하나는 또 그러면 안 돼 회장님. 청계선 나오겠나? 청계선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 이번에 네. 진짜 너무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이게 이러면 안 돼. 이게 참 그 국익을 위해서는 좋은지 모르겠는데 시기가 안 좋다니까 이게 하필 왜 이번 주 하냐고. 예 회장님 다음 주 어떤 주는 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다음 주 어떤 주인데요? 원래 3월 지금 주간에 유상증자 때리면 안 돼요. 누가 봐도 보이잖아 쏙내가. 왜 지금 때리냐고. 내가 굳이 상품 개장까지는 안 갈 건데 딱 그 시기잖아. 다음 주 헌법재판관 결정 있죠. 그죠. 시기가 안 좋아 시기가. 예, 그것 때문에 딱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아마 저는 아침부터 오늘 하나 주식들은 무조건 매도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 비중 축소예요 이거는. 저는 근데 이거 보면 이제 뭐 하나그룹주뿐만 아니라 다 이제 그 바뀌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는 게 눈에 보이냐 이제 돈의 흐름 말씀하시는. 네, 주도주가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게 사실 하나그룹주가 지금 시장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네. 빠진다는 얘기는 뭐 전혀 관계 없는 뭐 두산그룹주라든가 원전주라든가 뭐 현대 로템이라든가 뭐 그 대동기어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평소보다 좀 탄력이 좋은 것도 있을까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하기가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지금 봐봐요. 주도주 쪽으로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다 이제 돌아가면서 조정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 쪽으로 또 이제 매기가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유상증자하는 것도 아니고 네. 실적도 괜찮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매매하면 또 이제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SK나 삼성전자는 보유자의 관점에서 보유지 신규 매수로 들어가봐야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과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다음 주 초에 조정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를 들어갈 거냐? 배터리네. 그죠? 그건 얘기하는 거예요. 배터리를 들어가시라고. 배터리. 배터리. 그러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주중에 ISC 좀 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더디지만 오늘 또 ISC가 올라와 주니까 굿모닝 작전 매주 저희가 월화수목 오늘 금요일은 이제 주식인 방송이라서 스페셜 방송으로 우리 신 대표님과 저희가 10시까지 함께 하고요. 매일 아침에는 이제 신 대표님 8시 반부터 10시까지 제가 10시부터 이제 11시 반까지 하는데 ISC도 오늘 올라오니까 좀 기분이 좋네요. 이게 조금 답답한 흐름이었는데 속길이 사죠. 근데 하이닉스 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의 주가 3% 정도의 반등이 또 하이닉스 관련 이제 밸류 체인에 있는 뭐 ISC나 이런 기업 쪽으로 매수세 좀 들어오니까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조금 오늘은 손할 것 같지는 않네요. 결과 나왔나요, 피디님?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오늘 3,200명 들어오셨네요. 예. 저희 오늘 시장 힘든데 네. 수남에 잘 찾으시고 내동매매만 안 하시면 좋습니다. 아까 계속 아까 제가 댓글을 봤는데 요거 지금 핫다 하려고 기웃거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핫다 하지 말라. 핫다가 뭐냐면 하한가 따라잡기를 핫다라 그럽니다. 저희가 설명 안 드렸구나. 상따는 상한가 따라잡기. 핫다는 상따 반대말인데 확률적으로 신따세요, 신따. 엄청 터질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가지고 상승하는 종목을 이제 같이 사가지고 다음날 갭상승을 보는 거는 힘 자체가 위쪽으로 가는 힘인데 하한가 따라잡기는 물론 이제 때로는 우리가 약간 도박처럼 엄청난 또 매력을 줄 수 있습니다만 힘 자체는 밀리는 힘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항상 염두하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채팅을 봤는데 자꾸 올라와요. 풀렸다 살까 말까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요. 네. 예전에 옛날 이야기인데 2008년도 리만 사태 때 제가 한 번 크게 당한 적이 있어요. 네. 선물 상한가에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만 당시에 그때 지수가 선물 지수가 한가 치고 그랬었거든요. 네. 예, 뭐 옛날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선물 지수가 서킷 브레이크나 이런 거는 많이 봐도 선물 지수가 한가 치는 건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올라가길래 너무 많이 올라왔다 반등하는 시점이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다 와서 매도를 쳤는데 한시에 선물 지수가 상한가를 쳐버렸어요. 그 선물이 그 당시에 한 포인트당 50만 원이었으니까 그 다음 날 이제 크게 한번 뛰고 이렇게 극단적인 데이터가 나올 때 아예 그 이후로 그걸 안 하거든요. 자 깡통 찼어요. 그때 뭐 깡통 많이 찼어요. 2008년도. 저 그때 생각나는 게 그때 SK 하이닉스를 추천을 했었는데 추천하고 반토막이 나왔나? 그 열받아 갖고 그냥 회원들한테 그냥 계속 사라 그랬어요. 이게 막 20% 밀릴 때마다 10%씩 계속.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2배 올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2배 이제 올라갔어요. 바닥 짚고 이제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타일이 되게 꼬장장하구나. 결과 나왔나요? 네, 지금 6대 4네요. 이거 뭐 제 말을 안 믿네. 아니 그건 아니고. 못하겠다. 또 마이크 또 던져야 되는 건가? 왜 이랬어요? 그건 아니고. 근데 오늘 생각보다 정말 삼성이 너무 세네요. 저도 이제 뭐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야 이게 참 삼성이 2%, 하이닉스가 3%. 이러니 뭐 장은 이제 두 친구만으로도 거의 장이 몇 프로야? 30%를 당겨버리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신 선생님도 그런 경우가 있으시군요. 뭐 마이크 집어 던지라고요? 네. 이제 삼성전자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삼성전자 보시면 안 돼요. SK 하이닉스도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일정으로 넘어갈까요, 대표님? 네. 종목의 특징주가 뻔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 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주간 스케줄 보면서 보도록 하죠. 빨리 할까요? 느리게 할까요? 그래 하셔도 돼요. 저도 똑같이 준비한 게 있는데 중복되는 거는 뺄 거라. 네. 네. 다음 주에 3월 24일 날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 종목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무역대표부의 공청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해운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운사가 중국 선박을 소유한 그 업체에 수수료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알아봤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해운주가 악재가 아니고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3월 14일 날 요런 이슈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3월 25일 날 보아오 포럼, 그다음에 3월 26일 날 유럽 페아마켓.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리고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학회에서 연구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요. 요거 이제 관련해서 유한양액, 그다음에 리가캠 바이오, 에이비온. 한번 좀 차트 잠깐 볼게요. 유한양액. 어제 좀 많이 좀 올랐다가 올랐죠, 윗골이 그죠? 달렸어요. 네. 리가캠 바이오, 리가캠 에이비온. 뭐 요런 애들이 에이비온은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네, 에이비온은 좀 빼고 거래량이 너무 적고, 네, 증거금 100%라서 제가 봤을 적에는 뭐 유한양행이 제일 좋아 보이네요.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월 26일 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투어인 서울.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스트 소프트,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SP 소프트 뭐 이런 것들, 한컴 뭔데, 한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27일 날 미국 AI 영화제 개최, 뭐 AI, VFX, 가상현실 관련주들, 뭐 이런 애들이 좀 재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AI 관련 괜찮을 것 같고요. 가상현실 관련주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료가 그렇게 세진 않아서 크게 뭐 움직일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오늘 장은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하이닉스 탄력이 좋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다른 여타 반도체 관련주의 탄력성이 같이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랜만 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반등세가 워낙 좋았는데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똘똘한 친구들은 매기세가 좋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오테크닉스도 탄력성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그 소켓에서 ISC도 오늘 탄력성이 아마 제가 보니까 최근 한 달 내에서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물론 매물대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탄력 힘은 좋을 것 같고, 근데 따라가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오늘 아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보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대부분 다 빨간 종목은 다 반도체 쪽이에요. 아침에 봤던 쪽도 마찬가지고. 그건 아마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그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렇게 3% 정도 반응하는 게 그런 영향으로 가지 않나. 조금 전에 수출 지표가 발표됐는데 잘 나왔네요. 20일까지인데 수출이 4.5%, 2월달에 좀 줄었었는데 반도체 부문에서 대략 11%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증가를 했고 반도체 증가폭이 제일 크네요. 반도체 11%, 승용차 3.7, 선박이 80%, 석유 제품, 자동차는 조금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어들이 가면 안 되는데 일단 제가 준비한 거 잠깐 뭐 중복되는 거는 빼고 보면 똑같죠. 근데 아까 우크라이나 이야기 잠깐 하셨나요? 안 했어요. 네. 우크라이나 각자 회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각자 회담이 좀 예정돼 있는데 최근에 사실 그 재건 관련 테마주가 그리 약하죠. 약하죠. 이미 좀 주가 좀 반영된 것 같아요. 한 2, 3주 전에 또 젤렌스키가 미국 백악관 갔다가 어떤 또 뭐 그런 일화도 있었고 재건 관련주 보시던 분들은 사실 이제 이런 이벤트 자체가 글쎄요 뭐 주가가 많이 좀 밀려 있어가지고 조금은 지켜봐야 됩니다. 생각보다 더디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요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물론 삼성 하이닉스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렇게 유상증자 나올 때는 충분히 일정 부분 미리 대응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보시는데 지금 NXT가 시작한 지 이제 벌써 3주 정도가 됐는데 여전히 많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국거래소가 서버 전산도 멈추는 게 있었고 어저께인가요? 키움증권이었죠. 네. 영문에서도 약간 에러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글쎄요, 뭐 전산이라는 것 자체가 호가도 받는 것도 있고 불확실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있고 화요일은 요건 아까 알래스카 이야기는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알래스카 주지사 LNG 관련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별로 안 가더라고요. 네. 주가가. 화성밸브 예. 빠지네요 오히려. 요새 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새 뭐 넥스트라든지 세아제강 지주라든지 뭐 가스공사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조금 동양 멈춘되고 있고 LNG 관광 관련해서 뭐 동서와인텍이나 태광 이런 종목도 멈춰 있기 때문에 멈춰 있는 입장에서도 또 일정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만 해주시고요. 힘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은 아까 나델라 CEO 방한하는 거 말씀하셨고, 요거는 중복이니까 빼겠습니다. 유한양의 이야기 좀 밑에 거. 예, 그런 이야기고. 목요일은 네, 지분기 4분기라서 사실은 작년도 4분기예요. GDP가 보통 3번 발표됩니다. 속보치, 수정치, 확정치라서 아마 영향력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이게 크래프톤이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네. 네. 근데 이제 새로운 게임이 하나 나온다는데 이 게임 이름이 인조인가 봐요. 인조. 네, 인조이. 예, 인조인데 이게 이제 사전에 한번 미리 한번 본격 출시는 아니고 보니까 사전 OBT도 아니고 사전에 한번 써봐라 그런 거 이벤트 같던데 요게 보니까 챗봇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아 이게 좀 그 얘기가 있어요. 이게 네. 사양이 너무 높아서 일반 컴퓨터에서 못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뭐 네. 구동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사양이 너무 높아요. 네, SLM이 들어가서 그런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게임 하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뭐 컴퓨터 400만 원짜리 사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들려요. 아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좀 오히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만든 게임이라도 여기에 이제 뭐 사양이 너무 높아버리면 높아버리면 네. 유저 입장에서는 하기가 생각보다 힘들죠. 그래서 크래프톤 주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요건 아까 안 하신 거 현대차가 다음 주에 이제 요즘에 이제 대기업들도 이렇고 많이 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개발자 컨퍼런스 펠로스 2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호는 글쎄요 25년도의 약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기에서도 현대차 그룹은 또 신차 라인업이라든지 뭐 SDB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이벤트가 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자동차 쪽을 계속 좀 좋게 보는데 주가 관점에서는 뭐 나쁘진 않아요. 바닥을 담는 과정이고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뭐 개고이나 기관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지만 보시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모비스도 어제까지 많이 갔다가 좀 밀린 거라서 제가 사실은 저거 일종의 그 전고체 관련 얘기가 있어요. 펠로스 2호에 예, 거기서 이제 현대 거기서 할 적에 그래서 전고체 관련주를 좀 갖고 나온 거고 그래서 좀 갖고 나온 거 있습니다. 여기서 로봇 한 번 더 때리면 좋겠는데 로봇은 이야기 안 하겠죠? 로봇도 할 가능성이 그거는 뭐 기억은 없고요. 아무튼 전고체 관련해서 뭔가 얘기가 좀 나올 것을 좀 보여줘요. 아무래도 자동차 네, 제조사니까. 네. 공 대표님. 네. HLB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B요? 예, 지금 자꾸 갔다 갔다가 풀렸다 하는데 홍 대표님 그거 지금 아까 깜짝 놀라시네. 보고 오긴 했는데 예, 이거는 뭐 안 건드리는 게 좋겠지. 그러면은 뭐 좋습니다. 뭐 심플하시니까 하나 김성인 회장의 이번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도 이번에 이미지 좀 많이 깨먹은 것 같은데. 예, 좀뭐 청계산 무섭네요, 사실. 우리 청계산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소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분은 좋은데 사실 얼마 전에 그 SDI 유중도 그렇고 LS 사건도 그렇고 대기업 쪽에서 좀 안 좋아지는 이미지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도 요번에도 저도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요거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해요, 사실상. 그래서 매매적으로는 갑자기 어려워졌다. 여름에서 갑자기 영하 20도가 된 거죠, 사실. 또 홍 대표님이 그 반도체 많이 보시잖아요. 반도체는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좀 보고 있는 섹터긴 해요. 예. 그- 그러니까 비중이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혹시 지금 삼성전자 포지션은 뭐 어떻게 보시는지? 지난번에 대표님이랑 저 이야기할 때 네. 삼성전자 그 제가 미리 좀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게 2월 아. 중순인가? 아 맞아. 네, 그때 왜냐면 빨리 가면 안 된다고 하셨었던 네.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 회원분들은 그때부터 갖고 계셨거든요. 얼마 전에 21선 뚫을 때 또 샀어요. 아.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는 10%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수익이 4, 5% 넘어가시는 분들. 아 10% 수익이 나요? 네, 5만 5천 원에 사니까 10% 넘어가더라고요 오늘. 6만 1천 원이면. 아 그렇구나. 네. 벌써 10% 갔구나. 네, 아. 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가면 대박 수익이 아니라 다른 거 빠질 때 안 빠지고 올라가니까 그게 좋은 건데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또 고민스럽겠죠. 근데 사실 그럼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같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편입 자체는 삼성을 좀 많이 편입을 하시고 비중은 사실 원래 하이닉스 삼성을 같이 갖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삼성전자만 있고요. 하이닉스를 나쁘게 본다라는 게 아니라 소부장으로 갖고 있죠. 다른 애들 중소형주 소부장으로. 예. 우리 배터리 쪽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쪽은 아닙니까? 배터리 쪽은 저는 아직은 좀 안 보고 있어요. 아, 반도체 파다. 예. 반도체랑 요즘에 뷰티. 뷰티.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게 구리 뭐 이런 거. 구리요. 예. 좀 전에 그 실리콘투가 무슨 유상증자가 나왔나요? 실리콘투 나왔어요? 근데 삼자 배제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네, 삼자 배정은 상관없어요. 네, 큰 영향이 없습니다. 뭐, 원래 유상증자 제3자 유상증자는 특정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주가의 호재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 오늘 공시가 아니고 예전 거 아닙니까? 예전 거 돈 잘 들어왔다는 자율 공시네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 꽂혔다는 공시입니다. 네, 유상증자를 한 게 아니고. 유상증자가 돼서 예. 이게 자금이 다 완료됐다 뭐 그런 예, 네. 그 얘기입니다. 회사가 3월 20일자로 회사로 돈 얼마지? 1,400억 정도 꽂혀. 이거 되게 호재였는데 원래 실리콘투가 그래가지고 그때 모 기관에서 실리콘투 실적 나쁘다고 매도 리포트 깔 때 제가 엄청 디스했거든. 요 날인데 이 날이 사실 그 실적 전망 부진하게 이야기하면서 기관 손절 나올 때거든요. 네네. 근데 그날 사실은 실리콘투가 1,40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해외 거점 확보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모 애널리스트는 그건 안 보고 유상 실적만 놓고 보고 내리갔었는데 그거 정상적으로 회사로 돈 꽂혔다는 통장에 입금됐다는 내용입니다. 아니야, 갑자기 뭐 엄청난 글이 빛의 속도로 삭제됐네요. 배터리는 버리세요. 미련 버리세요. 뭐 네. HLB 님들이 그러신 거예요? 쿠키님, 영어 쿠키님께서 빛의 속도로 삭제됐어요. 그 딱 올라가자마자 1초 만에 그래서 삭제됐어요. 배터리 다음 주에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꽉 갖고 계세요. 하나 마이크론도 좋네. 이제 우린 여기까지 나가야겠다. 우리 뭐 삼성전자 가지고 10% 드신 우리 홍 대표님이 있는데 옆에서 우리가 뭐 주름 잡고 있어봤자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